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 주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기분이 드네요. 네. 이전이 이제 설 명절이었었는데, 제가 뭘 잘못 먹고 체해가지고 새벽에 아파서 계속, 사경을 헤매다가 누워서 먹고, 근데 이제 막 뭘 먹어도 자꾸 오바이트를 하고 이래가지고, 네, 낑낑거리다가 오늘 살아났습니다. 네. 그러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한번 하면 8억이래요. 1회 강연료가 8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강연을 저는 이제 돈 주고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치면 이분의 강연이 나옵니다. 친절하게 한국어 더빙까지 나와서 제가 뭐 출근 준비를 하면서 틀어놓고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습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5분만 아침에 더 자야지 하는 습관? 아니면 밤늦게마다 야식을 마구마구 먹어대는 습관. 저는 이제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건강에 굉장히 해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병이 나서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역시 1년에 한두 번은 엄청나게 아프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역시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챙기도록 합시다. 자, 이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이분이, 이분은 원래, 그냥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도 이제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한 뒤에,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시작해서, 세차원, 경비원, 청소부, 막일, 이런 일들을 하다가, 23살 때 방문 판매원이 되었는데, 물건을 겨우 하나씩 팔고, 아주 값싼 여인숙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건 바로, 종이 한 장에다가 종이와 연필, 항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이 한 장에다가 매달 $1,000를 번다는 목표를 적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쓴 우리도 종이 한 장에 우리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19페이지에 보면 습관이라는 괴물이라고 첫 파트가 나오는데요. 심리학자 에이브럼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신을 경시하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성취에 만족을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당신이 한 모든 성취는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 사실 더 많은 걸 해낼 수가 있어요. 저도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 지도해 보면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는 아이인데, 더는 못해요. 전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라고 자기 자신을 한계 짓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더 할 수 있어. 이제 막 밀어붙이면,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학원을 그만두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더 할 수 있어요.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못해. 그래서 더 큰 일을 못 이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대요.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할까? 자,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고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은 세일즈맨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세일즈맨을 찾아가서 나와는 달리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나와 다르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이 대답을 해주었고 그가 말한 대로 행동을 했다. 그랬더니 판매 실적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분의 그 강연,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그 강연에 보면 인간은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못 배워, 나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인간은 사실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정짓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지대에서만 있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어서 뭐든지 배울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든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배우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성공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렇다. 다른 성공한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결국에 당신도 그들이 거둔 성공을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배워서 모방하고 배워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마음속으로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이런 성공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대학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항상 어떻게, how라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의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사실 그런 말 들었거든요. 항상 저희 오빠가 저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너 이것도 몰라? 진짜 멍청한데?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질문하거나 이러는 게. 근데 사실은 그런 두려움을 깨고 나가서 모르면 뭐든지 어디서든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서 제가 우리 학원 친구들한테도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라. 저는 그냥 항상 그래요. 다 물어보라고. 그리고 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 10번 질문하면 똑같은 거 10번이라도 다 이제 얘기를 해주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내가 만약에 이걸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날 바보라고 한정 짓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체면을 중요시 여겨서 아이들이 뭐 혼자 있을 때는 질문을 하는데 뭐 여러 명이서 같이 수업을 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물어봐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건 반드시 물어보고 그 방법을 깨우쳐서 이 세상을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람은 23페이지에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나의 삶 자체를 내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저도 나의 삶에 관해서라고 내가 이제 메모를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정말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 근데 이제 좀 절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대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데, 근데 너무 이제 신체적으로 제가
시험대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책 읽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혼자 좀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막 뻗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 대해서 좀 내 자신에 대한 시간도 이제 이번 연도 3월 되면 또 새학기 시작하는데 시간도 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아이들 시간을 내가 오는 애들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제가 못하고 저희 신랑이랑 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불가능해서 시간도 내 삶에 여유가 있을 정도로 좀 시간표도 짜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자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너무 제 얘기를 했군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100만 달러짜리 습관을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단계, 그 단계가 바로 내 자신의 한계를 짓는 이러한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다.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에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을 하려면 이런 생각이 필요하대요.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안 돼. 나는 학벌이 이래서 안 돼. 이러한 한계점을 다 내다 버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게 뭔지를 우선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이제 살아있는 자석. 이런 생각이 필요하대요. 당신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항상 자신의 지배적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생각, 이런 상황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분 좋은 일, 그리고 모든 걸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모든 거를 긍정적인 걸 다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우리 손님 우리 학부모님 오늘 결제하러 오시면은 항상 엄청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교육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 친구들도 나에게 뭐라도 얻어갈 수 있게 항상 나는 자석이다. 모든 걸 끌어당긴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예전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왠지 모두가 날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막 날 비난하고 있어. 누가 내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내 욕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더 일도 안 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깔끔하게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혼자 왜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쳐다보지? 날 싫어하나? 괜히 괜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내 멘탈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소망 다 끌어당긴다. 이런 걸 내가 다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 이런 것을 계속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결합하면 당신이 대부분 동안 그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된다.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의 그 사람.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5페이지에 나는 나를 사랑해. 네, 제가 항상 우리 학원 친구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인데 너희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들 자신이다. 너희들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은 내가 제일 믿어주고 날 사랑해줘야 그래야 인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부모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 있잖아요. 최고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 이상적인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 사람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되는 모습, 되는 날까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체크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 항상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잘하고 있나? 지금까지 계속 학원 생활을 하면서 잘해오고 있는 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빨리 고치고 보완하려고 하는데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왜 지금 이곳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 있는 그곳을 생각하시고 왜 지금 이곳에 있는가? 만약에 지금 이 모습이 싫다면 만족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과 달라지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냐면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에서 10까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나가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으면 안 돼.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근데 일하시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막 과제하다 보면 무슨 생각 하는지도 몰라. 근데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저도 저희 딸 혼낼 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막 혼을 내는데 저 자신조차 저도 바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사실 이제 지금 삶도 만족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만약에 학생이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그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 하나에만 몰입해서 집중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사실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페북하고 인스타하고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계속 생각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루는 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너무 시간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만약에 아무런 공포감이 없다면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제가 예전에도 도서 리뷰하면서 두려움. 저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제까지 이제 설날 휴일이었다가 오늘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늦잠 자면 어떡하지? 두렵다. 수업이 많은데 잘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두려움. 막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두려움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허상, 존재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래요. 그래서 그런 공포감은 없애고 행동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 만약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새로운 습관의 7단계 형성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심하라. 첫 번째는 결심하라. 두 번째는 예외를 인정하지 마라. 예외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결심을 했으면 무조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나 지금 예를 들어 담배를 끊기로 했다. 나 이제 담배를 끊기로 했다. 친구들에게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라.
내가 어떤 모습일지 계속 내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시각화하라. 그 다음에 5단계는 확언하라. 확실하게 계속 반복해서 자기 주문처럼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담배를 끊겠다. 나는 담배를 끊겠다. 뭐 술을 끊겠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6단계가 굳은 결심으로 밀어붙여라. 계속 연습하고 계속 불편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라. 내가 뭐 이만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다. 그러면 나한테 어느 정도의 작은 선물을 해줘야지. 그래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7단계가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7단계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 첫 번째는 결심을 하세요. 결심을 하고 두 번째는 예외가 없다. 인정하지 말고 3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4단계는 눈에 보이게 크다랗게 뭐 시각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럼 엄청나게 날씬하고 예쁜 연예인을 시각화하고 5단계는 확언. 나는 뭐 담배를 끊겠어.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어. 나는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을 모으겠어. 뭐 이런 확언을 계속.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이루었다면 보상이 필요하겠죠. 보상을 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성공에 이르는 습관이라고 해서 자기훈련이라고 나옵니다. 64페이지에. 자, 자기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방식대로 행동하고 결정한 방식대로 내가 행동을 하도록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그 행동을 하도록 자신을 단련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그 일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굳건한 성격을 개발해라. 마음 약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조금 힘들면 잘 울고 되게 마음이 약해서 했는데 이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역경을 이겨내려고 항상 노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바를 생각해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현재 원하는 게 뭔지. 학생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근데 그 대학교가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직장. 그리고 직장을 만족스럽게 다니시는 분은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 근데 요새는 또 결혼 안 하는 싱글족도 유행이잖아요. 이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차를 탈지,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지. 네, 이렇게. 그럼 이제 목표 설정의 7단계 공식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 목표를 세운다. 첫 번째,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감 시한을 정한다. 마감 시한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그 날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는 뭔가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싫어도 뭔가 해야 되는 3단계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자, 그 목표에 맞게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행동 계획을 짠다. 어떤 행동을 할지. 우선은 처음에 해야 돼요. 행동을 그냥 해야 돼. 그리고 5번째는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나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제거했으면 6단계가 즉각 실천. 바로 실천. 제일 중요한 게 실천인 것 같아요. 액션. 행동이 제일 중요하죠. 행동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꾸준히 전진한다.
인내심. 좀 더 참고 인내하는 것.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자서전을 많이 읽어보면 자기가 더 영리하고 훌륭한 게 아니라 나는 한 5초, 10초만 더 남들보다 버텨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인내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저도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원하는 거. 뭐 그 첫 번째가 뭐 유튜브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영어 단과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종합 학원으로 키워보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꿈이거든요. 근데 마감 기한을 적어서 어디다 붙여놨는데 사실 요새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1번이 유튜브 시작이어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없어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가 없어. 그래서 어제도 구독자가 그저께였나? 39명이었는데 또 한 명이 구독 취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38명이. 그래서 언제 40명이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어제 밤에 잠 못 이루면서 막 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시작을 하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비결 76페이지에 평생 학습입니다. 평생 배워야 돼. 제가 어제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지금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구독자 뭐 늘리는 방법. 그래서 그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올려주신 것을 계속 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영상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매일 올린다. 근데 매일 올렸는데 이제 100개까지 올렸는데 구독자가 없으면 그분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100개까지 올렸는데 진짜 구독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평생 학습, 평생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께서 이제 조언해 주신 내용이 꾸준함, 인내심, 끝까지 해내는 거. 자,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평생 학습. 매일 아침에 책을 읽는다. 우리 학원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될 텐데. 근데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친구들은, 만약에 영어 독해에서 좀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애들이 이해를 되게 금방금방 해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뭐 생물이나 물리나 여러 가지 파트 철학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읽고 해석을 하고 좀 되게 난이도 있게 깊게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해 갔어요. 이런 내용에 이해를 갔다고 저한테 도리어 내 설명을 듣고 다시 이해한 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학원 생활할 때 좀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좀 적응을 못하고 학원 일에서도. 그리고 맨날 늦게 끝나면 식구들은 다 자고 있고, 나 혼자 저녁에 이제, 예전에는 학원 시간에 제한이 없을 때 막 11시 반, 막 새벽 2시까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젠 10시 넘으면 법으로 걸려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막 늦게까지 일하고 오면은 혼자 밥 먹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안 먹고 집에 와서 되게 멍하니 있다가 그냥 자고 맨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되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더 내 몸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답은 책에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게 된 건 한 27살? 27살 때 같은 학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로 해줬어요. 다락방, 저 뒤에 꽂혀있나? 꿈꾸는 다락방. 근데 그 책을 옛날 버전으로 선물을 해줬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책을 읽고 다른 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으로 다시 사서, 그게 또 2권이더라고요. 개정돼서 2권, 1권, 2권이 있어서 다시 읽고 소장해 놨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줄 거야.
제가 읽을 거예요. 다시 계속. 책은 읽고 읽어도 새로운 책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평생 배움을 어떻게 하냐? 승용차 안을 대학으로 만든다. 만약에 차 타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 뭔가 도움이 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부이면서 학원 일을 하고 있고 한데,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영어, 요새는 진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뭐 수능 특강 뭐 영어 지문도 MP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서 그냥 틀어놓고 일하고 계속 그냥 들으면서 익숙해지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뭐 이러면서 계속 영어로 계속 듣고 생활하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7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 싶은 성과와 성공, 경제적인 부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뭔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걸 이제 생각을 일단 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예전에 노래도 있었는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누구 노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습관,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습관을 결정해라.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이상적인 미래를 생각해 보고 상상해 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습관을 길러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 뒤는 돌아보면 안 돼요. 앞으로, 미래만. 지나간 일. 저도 이제 과거의 일을 좀 푸념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진짜 맞아. 그런 얘기 하지 말았지. 이미 지나갔는데 내가 왜 과거를 얘기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라. 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항상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항상 건강 관리. 근데 저도 되게 힘들게 일하고 몸이 피곤할 때 가끔 이러다 진짜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문득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내가 원하는 걸 발전해서 이루게 되는 것. 네. 그리고 책을 읽고 오디오 프로그램 교육이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거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습관, 이런 걸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리고 저도 이제 학원 강의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강의도 보고 그리고 뭐 유명한 강사들이 뭐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코칭도 받아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분야의 학원 관련 책도 많이 읽어보고 네,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목표를 노트만 있으면 돼요. 공책에다가 쓰고 또 쓰는 습관을 길러라. 쓰다 보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글로 써놓잖아요. 그럼 그게 더 뇌리에 더 잘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리에 박혀서 내가 한번 쓰면 자꾸 그 무의식 중에 머리에서 튀어나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도권을 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좀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기회와 문제 해결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행동지향적인 습관을 길러라. 행동지향적인 습관. 저는 처음에 이제 학원 강사로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개인 과외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해보고 공부방으로도 작게 해보고 교습소 하고
교습소에서 이제 학원으로 확장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때도 교습소에서 작은 데서 했어요. 근데 이제 확장할 기회가 있었어. 근데 바로 옆을 넓혀야 돼. 근데 그 상가 주인이 팔까 말까, 팔 것처럼 이 상가 한 칸을 제가 이제 샀는데 이걸 팔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우유부단했어요. 과감하게 나가질 못해서. 근데 학원을 넓혀야 돼. 지금 애들이 꽉 찼어. 자리가 없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그냥 무조건 그 좀 처음에는 가격을 좀 더 싸게 상가를 내놨다가 정말 진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격을 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그냥 무조건 해 라면서 엄마가 그때 돈을 좀 꿔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진짜 하지 않았으면 아마 좁은 데서 있다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넓혀서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파레토 법칙. 제가 예전에도 도서 리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80대 20 법칙. 제가 예전 예문으로 80%의 스트레스는 20%의 진상 고객에서 나온다. 이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학원의 80%의 어떤 이유는 20%의 고객에게서 나온다. 뭐 이런 80대 20. 근데 업무도 마찬가지로 80%의 효과가 하루 중 20%의 어떠한 시간 투자에서 나온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제가 아침에 주말 같을 때 아침 9시에 서둘러서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 일, 뭐 교재를 만들어야 되면 학원 교재 만들고 뭐 시간표 짜고 유튜브 찍고 뭐 내 책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책도 한번 구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아침 9시에서 잽싸게 일어나자마자 집중이 되게 잘 되는 시간에 애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수능 특강 지문도 한번 보고 그럼 한 3시간 정도 하면 내가 업무를 다 썼던 일을 그때 아침에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에 모든 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일을 내가 해내다니 라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수업을 하는데 고3 남학생이 어제 몇 시에? 아침 6시까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친구들이랑 이놈의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애들이 카톡 하긴 저도 막 핸드폰 검색하다가 늦게 잘 때도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오늘 수업 시간 너무 졸려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늘은 집에 가서 자고 빨리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잘 때는 빨리 자야 우리가 그 저녁이라는 시간이 그냥 공짜로 얻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다음 날에 대한 나의 에너지를 보충을 제대로 해서 그 다음 날의 하루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너무 늦게 핸드폰을 많이 본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런 저녁 말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게 휴식,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 관리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과 둘이 일하기 때문에 직원이 없어요. 네, 나중에 만약에 정말 종합학원을 하게 되면 직원 관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 사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 체크포인트가 158쪽에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중요한 요점이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사업 목표를 당장 성취하기 위해 이윤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찾으라. 그리고 그 일을 행동에 옮겨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나의 어떤 이윤, 이점, 장점을 높여주는 일, 그 일을 찾아서 그게 뭔지를 생각하고 행동에 바로 옮겨야 된대요. 그리고 이상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아라. 3년, 5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당신의 처지가 완벽하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일과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남다른 개선은 무엇인가? 어떻게 탁월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방법. 항상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 이번에 대학 갔던 여학생도 항상 저한테 물어봤던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됩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등급이 잘 나와서 나도 너무 기쁘고, 그 친구도 너무 기뻐해서 너무 좋았었는데, 항상 방법을 물어보고, 그 방법을 물어보고, 그 조언을 구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면 성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세일즈맨이시다 보니까 그런 판매 전략, 뭐 물건에 대한 판매 전략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에 관한, 건강 유지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와요. 뭐 밀가루 음식을 피해라. 맞아요. 저도 체해서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먹은 음식이 학원에서 짜장면 곱빼기를 엄청나게 먹고 집에 와서 먹다 남은 떡볶이를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먹었나 몰라. 근데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았거든요. 학원에서 많이 먹고 퇴근을 해서. 근데 뭔가 분이 안 풀린다는 듯이 떡볶이를 밀가루를 엄청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새벽에 막 토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며칠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먹고 싶어도 막 음식을 많이 못 먹은 기억이 나네요. 네. 최상의 신체 건강을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건강을 유지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독 자체가 설탕, 탄수화물, 밀가루. 이게 세 가지 독이라고 합니다. 자, 낙관론자가 되라. 매일 홀로 서기를 실천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홀로 서기. 대부분의 사람 자체가 바쁘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홀로 몇 분의 시간도 내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30분, 그 이상 혼자 고독 속에 앉아 있을 때마다 아마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을 느낄 것이다. 혼자서 고독한 시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내 삶과 내 일과 아니면 뭐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훌륭한 생각을 떠올리고 정신적인 어떠한 감정적인 이런 원기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네,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리더의 습관이라고 해서 어떤 리더가 갖춰야 되는 자격 요건, 리더십의 자질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은 다 됐습니다. 자, 이 책을 예전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예전에 표지가 이랬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개정돼서 나온 책 같아요.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분이기도 하고 네, 이 책에 대한 리뷰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가 됐고요.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너무 주책바가지처럼 제 얘기만 한 건 아닌지 여러분에게 조금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실시간을 한번 예전에 켰더니 엄청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랜선을 노트북에 꽂으면 이게 잘 되나?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항상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실시간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